두 번째 공통질문은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에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 그리고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대 국회는 여야 진영 간 극한 대치 속에 지속된 정쟁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를 넘어 국회 무용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일삼아 국민 통합이 아닌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이에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공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도덕성과 능력을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성은, 제가 말하는 도덕성은 무슨 성인 군자에 이를 정도의 도덕성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또는 기타 다른 행위로 인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건에 연루되면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사건에 골몰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표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능력인데요. 능력 면에서는 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률가이고 또 외교관으로서의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법률 자문검사라고 파견을 나가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충분히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법률가 또 외교관 그리고 이제 행정 분야 이런 경험이 두루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직무라는 것은 우리 그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분석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법률을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어느 후보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흠결이 없는 후보입니다. 개영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유동수 후보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금품 살포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항소심에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면했는데 역시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과정에 법원 행정처와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던 특허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유동수 후보께서는 질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항소심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아예 항소심 전략까지 써줘서 유동수 후보께 건넸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항소심 재판에 응한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양 유권자분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선거법으로 90만 원 벌금을 받은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중재 후보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착각이 있습니다. 저는 특허청장의 여러 가지 특허 관련 법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했고 1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90만 원을 받았지, 제가 300만 원을 받고 특허청장을 불러서 90만 원 받은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됐다. 먼저 특허청장에게 정책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고, 그런 다음에 1심에서 300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9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재 후보 48초 남아 있습니다. 예, 순서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법원을 유동수 후보께서는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고 또 그 대가로 항소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수 후보의 2016년 선거 이 공보물을 보니까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보물이 나가는 순간에도 유동수 후보께서는 금품살포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유권자의 시각에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이번 후보자 자유 발언에서는 후보자들의 삶의 지표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예, 제1차 공약은 계양갑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계양갑 지역은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그 넓은 지역에 지하철역이 작전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역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효성동이나 서운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작전역뿐만 아니라 효성동 그다음에 서운동 여기에 주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 이것이 그 제1 공약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신설하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에 예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하철을 건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저는 뭐 이걸 인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무슨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만 인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을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에 지하철을 신설하는 것은 계양갑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죠. 저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또 설득을 해서 반드시 우리 그 계양갑 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후보께서는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저희 그 새누리당의 오성규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1 공약으로 내세운 효성, 작전, 서운동 지역에 지하철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선심 공약이다.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계속 비난을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상대방 후보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그대로 지금 베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던 것을 갑자기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오성규 후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세워지는데 2021년에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이걸 포함시킨 것은 제가 그 지난 선거 1호 공약했던 효성 도시개발 4,100세대 또 재건축 재개발 13,000세대 또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17,000세대 3만 세대의 새로운 교통의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선심 공약이다 이렇게 비난했다. 뭐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 후보께서는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이게 이제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양 테크노밸리에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 택지가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조차도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없이 어떻게 계양 테크노밸리를 추진을 해서 17,000세대를 입주하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예, 계양 의뢰 주제를 계양 갑에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재 후보님께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개발되고 또 정책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개양어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유 후보께서 40만 개양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개양을 사업을 끌어들였어요. 그게 개양 테크노밸리입니다. 근데 소각장 없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이중재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동수 후보 57초 안에서 발언해 주시죠. 소각장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을에서 송영길 후보와 잘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님비 현상, 우리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쓰레기를 받지 않을 때, 또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다른 구에서 우리 계양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계양구 예산에도 굉장히 부담을 줘서 계양구 쓰레기를 저 지방에 내려가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양 구민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선진국에 맞게 자기가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거기서 소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요. 저는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주민들과의 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택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후보께서는 옆 계양 을 지역에 송영길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여기에 그냥 기본적인 요건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 기계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부 간선 수로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아파트 뒤쪽에 그쪽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수로다 보니까 굉장히 탁하고 또 침전돼서 악취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와 협의도 하고 또 부평과 계양구가 잘 협의해서 특교 20억을 반드시 따오겠습니다. 2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2분 안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한 사안인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찬성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이 어떻게 40만 계양 시대를 열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재개발 사업 거기에 이제 13,000세대 포함해서 한 3만 세대가 새로 입주하면은 계양의 인구가 한 40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한 17,000세대 입주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택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할 때 폐기물 처리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구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허구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우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신다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 법률상.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양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거 방송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들 간의 국가의
아젠다를 놓고 정책 토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주제와 다른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문제는 앞으로 선진국처럼 발생지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이 준공과 설립 그리고 투자 유치는 계양구의 정말 명운을 가르는 계양구가 이대로 서울의 변두리에 인천의 변두리에 이렇게 이런 도시를 머무는 것보다 미래의 정말 일자리,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 나오는 어머니처럼 그 아이를 마치 그냥 죽여버리는 것들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 또 계양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에 우리가 계양구의 명운을 걸고 계양구의 미래를 걸고 계양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역작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이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고 가장 큰 공약으로 좀 내거셨어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없으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계양 갑 지역이 필요하다면 계양 을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방향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동수 후보께서 40만 계양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추진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허구다. 그거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수 후보께서는 선거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나쁜 행위로 보는 금품 살포 행위로 선거법 위반 행위죠. 이런 행위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으셨고 또 정책 용역 국회 사무처에서 자금을 받아서 정말 뭐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다 이런 정책 연구를 아무 관련도 없는 인서수 대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국고 손실을 끼친 이런 행위까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재판을 청탁해서 항소심에서 9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 외교, 행정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반드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계양 구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